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느린 학습자를 열심히, 그리고 사랑으로, 너무 힘들지만 어떻게든 힘을 내서 키우고 계시는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느린 학습자들은요, 치료라고 하는 것과 떨어질 수 없는 초등 시기를 보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정보를 찾고 많은 돈과 에너지를 쓰는 게 사실인데요. 사실 이 치료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해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이렇게 하면 도대체 무엇이 나아지는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실 거예요. 아마 치료실 나설 때마다 하실 거예요. 날 추워지잖아요. 더 서글퍼지면서 내가 이 짓을 도대체 몇 년을 더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느린 학습자들은 이 친구가 느리다, 적절한 치료와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 그런 의사의 소견을 받는 순간부터 이제 무슨 치료도 좋아요, 뭐도 하세요, 뭐도 하세요 라고 하는 치료에 대한 권유를 받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이들이 일단 언어가 늦기 때문에 언어 치료를 권장을 받고요. 인지적으로 좀 또래에 비해 낮은 편이니까 인지 치료도 받고요. 그리고 아이가 심리적으로 다른 친구들에 비해 위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술 치료나 음악 치료처럼 또 심리 치료처럼 어떻게 아이의 정서적인 면을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을 병행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치료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무조건 아이가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환상도 있고요. 그리고 많이 할수록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다다익선의 마음. 네, 그것 때문에 우리 느린 학습자를 키우는 엄마들도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실제로 정말 많이 지치고요. 아이 치료하러 쫓아다니다가 엄마가 우울증에 빠져서 엄마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네, 저희가 대표적인 사례고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성장하는 시기,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초등 시기에 적절한 자극을 통해서 이 아이의 그 손상되거나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능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치료가 그런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너무 치료에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시기를 보내본 중등 느린 학습자의 엄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시기에 그 치료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담감과 압박, 그리고 굉장한 스트레스를 어디다가 호소하기가 참 어려웠고, 이건 내가 모성애가 부족한 건가? 라는 것으로 나를 자책하는 것으로 많이 마무리를 지었던 것 같은데요. 돌이켜 생각해 보자면 치료실의 치료 자체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것만이 이 아이를 위한 최선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아이가 좀 컸고 저희 아이 상태가 아무것도 좋아지지 않았지만 저 스스로 시야가 좀 넓어진 상황,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가 생겼고요.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후배 어머님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료실에서 치료 수업을 많이 받으면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그게 아이에게 완전한 환경이 될 수는 없는 거고요. 치료실 수업을 더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가족이 힘들어지고 엄마가 힘들어지고 아이도 너덜너덜 시달리는 그런 상황을 막으셨으면 좋겠어요. 치료를 하고 계시다면 몇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요. 이왕 하는 치료는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게 많든 적든 간에 그냥 치료실만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 치료가 효과를 보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너무나 퇴근하고 지친 몸으로 막 없는 살림에 무리해 가면서 많은 치료를 해봤지만 거기에서 엄마의 그런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개입도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치료실의 선생님께는 이번 주, 보통 치료는 일주일에 한 번 해요. 그러니까 미술 치료를 화요일에 받으면 음악 치료는 수요일에 받고 언어 치료는 목요일에 받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오늘 화요일에 선생님을 만났으면 이 선생님은 일주일 후에 만나는 게 보통입니다. 그 일주일 동안 아이와 엄마가 집에서 할 수 있을 만한 과제, 일종의 미션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씩 내주시면 네, 그걸 우리가 연습을 해서 올게요. 아이랑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고 올게요. 라고 하면서 과제를 요구하는 거 되게 좋아요. 선생님은 피곤하시겠지만 네.
절대로 30분, 40분짜리 주 1회 치료 하나로 이 아이가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일은 없고요. 여기에는 엄마의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 노력이 엄마가 교사가 돼서 아이를 끌어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내주시는 과제를 한 번 떠올리고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담당 선생님과 활발하게 소통하시고 선생님을 믿어야 돼요. 저도 많이 경험했지만 아직 너무 경험이 부족하거나 정말 약간 인격적으로 자격이 없으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선생님들이 이 치료계에 계십니다. 네, 그런데요, 그분들보다는 정말 오랜 기간 많은 아이들의 아픔을 알고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알고 잘 어떻게든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끌어주고 싶다라는 사명감을 가지신 선생님들도 많이 배웠어요. 선생님을 신뢰하면서 선생님과 활발하게 소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상담 치료 끝나고 나면, 아이 치료 끝나고 나면 10분 상담 받잖아요. 네, 그 시간 동안 내가 뭐 소아정신과나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지 못했던 나의 어려움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활용하셔도 좋고요. 뭐 일단 하소연이죠. 그런데 또 그런 얘기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또 우리 아이가 지난주에 비해서 발전됐거나 아니면 좀 부족한 점은 어떤 게 있나, 이런 것들을 너무 일방적으로 듣지만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렇게 이제 좀 그걸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주 10분인데 치료를 여러 개 다니니까 10분. 우리는 전문가 선생님과 계속적인 상담을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이 치료 자체에 집착해서 무리한 일정을 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치료 두탕 뛰는 날 있으시죠? 예,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치료의 개수에 비례해서 아이가 내가 기대하는 그 속도와 수준으로 빠르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치료를 많이 넣어놓은 경우에는요, 그 치료 개수 때문에 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서 내 눈에 보이게 성장하기를 기대를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 성장을 하는데 눈에 안 보여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치료 개수를 많이 넣어놓고 엄마가 일주일 내내 치료에 시달리다 보면 결국엔 무리하고 아이한테 요구하게 되고 화를 내게 돼요. 너는 이렇게까지 배웠는데 왜 아직 발음이 그 모양이야? 왜 말투가 그래? 왜 아직도 네가 이것도 제대로 못해? 하면서 아이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자꾸 성장을 하지 않는다, 너무 느리다는 이유로 아이를 결국 잡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치료실만 다니는 건 저는 권하지 않아요. 우리 느린 학습자는 치료실만 1대1로 오가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 아이도 사회에서 살아가야 돼요. 일반 사람들과 어울려서 일반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일반 학교를 나온 후에 일반 사회에서, 학교를 그만두고 난 이후에도, 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사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도 다양한 종류의 교육의 기회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방과후 학교, 좀 만만하고 쉬운 거,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야만 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라 아이가 좋아하는데 수준이 필요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클레이, 요리,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거. 아니면 아이가 좋아하면 뭐 로봇과학 같은 거. 로봇을 잘 만드는 아이는 상을 타겠지만 우리 아이는 그 자리에서 로봇을 만들어 보면 되는 거예요. 방과후 학교를 마치 치료실처럼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기회가 된다면 비슷한 수준의 아이들을 이 치료실이나 복지관에서 그룹을 짜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룹 수업이 있다면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동네 공부방이나 교습소처럼 1대1, 2대1 그룹 수업이 가능한데 선생님께서 따뜻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학원을 시작으로 해서요. 대형 어학원까지 우리는 갈 수 없지만 동네 학원들은 또 우리 같은 고객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쵸. 틈새가 있어요, 다. 예. 그래서, 요런 학생을 제가 조금 사랑으로 따뜻하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사명감을 가지신 학원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발품을 파셔가지고요. 결국 우리가 아이가 치료를 받은 이유, 목적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육적인 경험을 통해서 지능을, 그러니까 아이를 자극하여서 성장하게 만드는 게 치료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치료실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안이 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그리고 같은 맥락이라면 바깥에서 받는 그런 치료와 교육만이 아이를 자극시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잘 못했지만 정말 훌륭하게 느린학습자나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부모님의 끊임없는 노력과 자극으로 훌륭하게 키워내신 선배님들도 많습니다. 저는 제가 같이 근무했던 학교의 선생님께서 그런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많이 자극을 받았는데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또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똘똘한 아이들 집에서 무슨 공부 더 시킬까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느린 학습자들도요. 가정에서의 적절한 자극과 부모와의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더 성장할 여지가 있고 그 성장과 치료실에서의 수업이 별개가 아니라 결국 아이를 더 많이 자극시키는 교육적인 환경에 놓이게 한다라는 것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대부분의 패턴은 뭐냐면, 초등 정도에서 정리가 돼요. 초등 6학년 정도 되면, 이제 치료를 하나, 둘 정리를 하면서 꼭 필요한 한두 가지만 남기고, 중등부터는 치료실을 오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이가 마음 붙일 곳이 있는, 그러니까 그 마음 붙일 곳이 치료실이면 계속 치료실을 다니는 거고요. 치료실에 큰 마음이 없다. 그렇다면 내 동네에서 아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적절히 자기 수준에 맞게 공부할 수 있는 학원을 찾아 나가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그 과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중학교 1학년 동안에는 정말 다양한 많은 학원들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초등 때 수준이 맞지 않고 아이 스스로 갈 수가 없어서 가도 배울 수가 없어서 가지 못했던 많은 학원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과목과 이제 이거는 아직 아이 수준에서는 많이 어려워라고 생각되는 과목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 맞춤형 어떤 그런 학원과 치료 시스템이 중 1학년 돼서야 이제야 조금 보이는 것 같고 이것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쭉 연결되어서 아이가 어쨌든 일반 아이들처럼 교육적인 경험과 자극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이렇게 재정적인 면에서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위해서 막 뭐 사설 치료실 너무 비싼 거 아시죠? 네, 최대한 복지관과 지역센터 활용하시고 교육청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카드 있잖아요. 우리는 그 카드를 활용하시고요. 그러고 나서도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치료가 있다면 그때 치료실을 추가하는 건 괜찮지만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많은 돈을 쓰면서 엄마가 그것 때문에 막 옷 한 벌 못 사 입고 우울해서 그 돈으로 저는 헬스장을 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하는 이유는 느린 학습자인 저희 둘째를 위해서는 아니에요. 얘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이 아이를 제가 죽고 나서도 이 아이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우리 큰아이 때문이에요. 제가 하루라도 더 건강하게 팔팔하게 오래 살아야 100살 넘어까지 살아야 우리 큰아이가 좀 덜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운동하고 있고요.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 치료 정말 선생님이랑도 잘 안 맞고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아이도 갈 때마다 싫어해요. 라고 한다면 그 치료 자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그 돈으로 아이랑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거 보러 다니시는 것도 아이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그 시기에 아이를 자극해서 성장하게 만들 수 있는 경험이다 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느린 학습자 키우는 어머님들 힘내세요. 날 추워진다고 우울하게 계시지 마시고요. 우리는 무조건 오래 살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다른 어머님들보다 20년, 30년 오래 살 각오로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